네, 저희는 다음 이슈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식은 영화평론가협회 상, 네. 영평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요일 날 시상식이 있었고, 사실 이제 영화 관련해서 시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종상도 있고 청룡영화상도 있고요. 그런데 영평상은 특히 영화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품 보는 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네. 이 상을 받으면 특별히 인정받는 듯한 그런 그렇겠습니다.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1980년부터 이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한 상입니다. 네. 그 국내 영화상 중에서는 가장 많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화 시상식이 열리겠군요. 네. 영평상에서 화제작 보니까, 저희 기사 보니까 벌새가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벌새라는 영화, 독립영화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영화 팬들은 네. 그야말로 열광을 했던 영화라고 맞아요. 하고 또 네. 국제영화제에서도 상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그런데도 무려 35관왕에 오른 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봤을 때. 여행하면서 네.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던 엄청나군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1994년 서울 대치동, 특정한 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90년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물론 지금 10대인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 깊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그렇게까지 많이 변화하진 않았구나 하는 약간의 씁쓸함을 남기기도 했던 어떤 현상입니다. 네. 굉장히 울림을 많이 줬던 영화인 것 같고,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영화 팬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 네. 어떤 상 받았습니까? 신인 감독상, 신인 여우상, 여우조연상,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을 받았고요. 네. 독립영화지원상까지 5개를 싹쓸이 했습니다. 어떤 점들에 대해서 평론가협회에서는 수상 이유를 들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영화는 신인 감독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중한 제안을 하고 있다. 네. 거기에 평론가들이 화답을 한 거다. 뭐 한국 영화 100주년의 길이 남는 선물 같은 영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은희라는 중학생 아이의 성장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그 현대사를 관통하는 묵직한 지점이 있거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영화여서 거기에 손을 많이 들어준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특히 거죠? 이제 가부장제를 관통하면서 겪는 이 여자 중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간과하면서 당연한 듯이 지나쳤던 이 사회와 가정, 학교의 폭력을 그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우리나라 독립영화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독립영화에 영평상이 5개나 갔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올해 한국 독립영화계가 그렇게 윤택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영화들도 많았고 관객에게 사랑받은 영화도 많았지만 10,000명을 넘기기 어려운 영화들이 수두룩했고요. 그리고 독립영화조차도 스타 배우를 기용하지 않으면 외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벌새는 13만 5천여 명이 넘는 네. 관객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축돼 있던 시장에 굉장한 활력이 됐고요. 그 2009년 똥파리가 네. 그때 12만 5천 명 정도 관객을 모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이런 비슷한 숫자의 관객을 모은 독립영화가 드물었어요. 네. 자, 대단합니다. 어쨌든 신인 감독상도 받았고 또 신인 여우상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벌새 김보러 감독 지난 수요일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 했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벌새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들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영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떤 공간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가닿는 것이 되게 큰 기적같이 느껴졌고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인데 그런 해에 이런 감사한 상들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젊은 여성 신인 감독 올 한 해 정말 한국 영화계의 큰 수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영화계 수확이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영화가 골든 글로브에 그 사전 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후보에 아직 오른 것은 아닌데 그 전에 심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거기에 기생충과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오스카에도 지금 후보로 오른다고 돼 있죠. 물망이 오르고 있죠.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생충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이 제일 큰 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작품상을 받았고 감독상 그리고 촬영상까지 받았으니까 3개 받았네요. 어떻게 보면 알짜상을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번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 수상 소감이 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칭찬 중에서도 가장 또 칭찬받기 어려운 분들에게서 받는 칭찬 아닙니까? 영평상이. 예. 평론을 보면서 이제 제 영화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읽을 때는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해서 상을 받게 되면은 또 달콤하게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된 지가 올해 딱 20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20년간 7편의 느리고 게으른 나머지 7편의 영화밖에 찍지 못했는데 그 중에 3편을 영평상 감독상을 받은 것을 보면 감독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자평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영화도 잘 만들지만 말도 잘하네요. 워낙 위트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신데 미국에서 직접 상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기생충이 개봉을 하고 있죠. 개봉하고 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중에서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박스 오피스 11위까지 올라갔었고 고작 33개 영화관에서 거둔 성취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와이드 수익이 1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중에 90% 이상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외신에서는 떼놓은 당상이다. 그 정도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뭐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국어 영화상뿐만이 아니라 주요 부분의 상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으로 볼 때 외국어 영화상이 작품상을 수상하긴 힘들다. 왜냐하면 연기상이 후보로 올라 있는 작품들을 주로 작품상을 줬는데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상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작품상은 어렵지 않나. 외국어 영화상 정도가 최고가 아닐까.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스카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칸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워낙에 오스카는 미국적인 영화제이다 보니까 로컬성이 강해요.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로컬 축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올해 영평상에서 신인 여우상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벌새 박지우 배우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증인의 김향기 씨. 이분은 뭐 뭐였죠? 신과 함께에서 나왔던 그 배우죠. 그 김향기 씨가 증인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꽤 어립니다. 네, 지금 벌새 박지우 배우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생이고요. 하지만 뛰어난 연기로 작품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연기를 하는 배우이고요. 김향기 배우는 이제 갓 20살인데요. 사실 아역 출신이잖아요. 드라마를 2006년부터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은 어리지 않죠. 네.
증인에서의 연기 역할 자체가 좀 어려운 역할이었습니다. 네, 자폐를 겪고 있는 소녀 역할이었는데 네.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점을 또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공감을 샀고 조금만 과장해도 보는 이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어린 연기를 보여줬죠. 네, 여기서 여우주연상 김향기 배우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증인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을 만나서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이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평상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영화가 나의 특별한 형제였습니다. 육삼일 감독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고 축하를 드렸는데 네. 각본상하고 나무주연상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는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두 남자가 겪는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영화의 줄거리를 들을 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상주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장애를 감상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평을 맞아요. 받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코미디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제가 좋았던 점은 위에서 인물들을 내려다보는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물의 시선 중심으로 캐릭터들을 잘 쌓아갔다는 데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장애인이라는 점을 영화의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나무주연상 신하균 배우가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나 과분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상을 제가 혼자 받아도 될까 싶어요. 저 촬영하면서 한 몸처럼 지냈던 저의 특별한 동료 이광수 씨와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촬영하면서 참 오랜만에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육상효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나의 특별한 형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영평상 수상자들 몇 면을 쭉 봤는데 이번 영평상에 대해서 좀 김현민 저널리스트가 보신 소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영평상은 상업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영화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봐준다는 인상이 짙었어요. 그리고 다소 파격적인 수상도 밀어붙인다는 뚝심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벌새, 신인 감독의 독립영화에 오관왕을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것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개성이 뚜렷하고 또 동시에 허를 찌르는 이런 선택들을 저는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들 시상식이 열리면 좀 정리가 되죠. 시상식 계절 돌아오고 있는데 그 문을 연 영평상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